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산행을 이렇게 또 이번 주 일요일날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오고 싶은데 두 번 오기도 빡빡합니다. 지금 7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떴거든요. 뜨는데도 구름이 있고 이러니까 지금 뭐 안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가을이 문턱이 이제 끝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 안개 심하고 이러면 그 안개 등이나 아니면 라이트를 켜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어떤 거냐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물론 안개등 안 켜는 거는 뭐 자기도 위험하지만 뒤에서 오는 차가 자기를 발견 못하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없이 안개가 이만큼 심한데도 안개등도 안 켜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큰 사고를 부르거든요. 운전도 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가는데 강쪽의 협곡입니다. 지금 안개가 이거 오늘 12시부터 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벌써 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그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구 오늘 산에 가면 귀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며칠 만에 산으로 왔습니다. 하는 일이 요 며칠 좀 바빠서 고기도 사와야 되고 물건도 해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산행이 좀 며칠 늦었습니다. 어제 오려고 했는데 어제는 아래 밤부터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또 밀려가지고 오늘 왔는데, 오늘 점심 때부터 또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가 아예 종일 와버리고 그 다음날 안 오면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오니까 이 산행이 자꾸 밀리면서 막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이 절벽 산행이라는 것은 물론 뭐 햇빛만 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에 지면이나 이런 것이 다 말라야 되고 절벽 쪽에도 좀 안 미끄러워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강 쪽으로 협곡에 왔습니다. 앞전 산행에서 한 5번 가서 한쪽의 산을 다 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옆으로 한 500m 이동해서 그 다음 산입니다. 그 지도상에는, 위성 지도상에는 등고선이 촘촘한 거 보니까 저 숲속에 절벽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육안상으로는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들어가봐야 뭐 절벽이 있을지, 정말로 경사가 얼마나 가파를지는 가봐야 됩니다. 흙의 경사가 가파르더라도 이 바위나 암벽이 없으면 그 도라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봐야 됩니다. 자, 오늘 갈 산은 강 쪽의 협곡이고 방향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산도 둘러보고 몸 풀고 준비운동 했습니다. 안개가 다는 안 거치더라도 일단은 낮은 데부터는 거치고 정상 위쪽은 아직 안 거치거든요. 아래쪽에서부터는 거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몸 풀고 준비운동하고 이렇게 옷도 다 갈아입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최강의 도라지를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답사 겸 산행입니다. 12시쯤부터 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한 6시간까지 산행은 하지는 않고 한 4-5시간 정도 답사 겸 산도 볼 겸 이렇게 겸사겸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도 하천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산 쪽으로 강 따라서 한 500m 가서 산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개가 좀 거치기 시작하니까 좀 나았습니다. 저 정상 쪽에는 안개가 많이 있어도 아래쪽은 거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비 오고 지금 안개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꿉꿉합니다. 이거 뭐 더우면서 꿉꿉한 건 아닌데 날씨가 차오면서 꿉꿉하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날씨죠.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와서
산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 가시덤불 같은 게 워낙 많아서 어디로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쪽 방향이 오늘 제가 가야 할 산인데, 일단은 숲속에 들어가면 지금 안개도 끼고 또 숲이 우거져서 방향을 잘 못 보이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 나침판으로 좌표를 찍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남서쪽의 방향입니다. 남서쪽이고 내려올 방향은 북동쪽이고 그렇겠죠. 자,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절벽 보고 이쪽으로 내려올까 싶은데 일단은 가봐야 됩니다. 산이 어떻게 될지는 올라가 봐야 하니까 중간에 지금 가시덤불이 많아서 잘못 내려오면 내려올 때도 길 찾는데 많이 헤맬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오니까 이 돌계단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 이쪽에 계단식으로 된 조그만 그런 밭 같습니다. 밭. 옛날 사람들이 쓰던 밭. 자, 절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올라갑니다. 날씨가 꿉꿉하면서도 굉장히 살살하거든요. 지금 기온이 한 4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살살한 날씨입니다. 계속 갑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 참나무 부러진데 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일찍 봤으면 이거 안 썩었을 건데 아깝네요. 다 썩었죠. 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완전 고요한 산 속에 움직이고 숨 쉬는 것은 황궁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노관주나무 군락지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경사 치면서 이제 바위 암벽대가 나타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뭡니까 화렵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 도라지가 한번 있을 만한 장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수색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직 지금 기온이 굉장히 살살하니까 황궁 아직 되게 덥진 않네요. 조금 더 올라가고 쉬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 한참 올라와서 이제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절벽이 난간 쪽으로가 좋거든요. 삭대 같은 걸 보이는데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습하죠. 이 이끼가 붙어서 자라는 거 보니까. 자, 비도 올 것 같고 바람도 불면서 오늘 뭐 산행하기는 최악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최강 절벽 도라지를 하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절벽 아래쪽하고 위쪽을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절벽 아래 있다가 절벽 사이로 지금 황구가 올라왔거든요. 절벽 이쪽에는 이런 삭대는 풀솜대 같은 거, 잡풀이들 삭대고, 아, 도라지 감이 있을만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절벽 중턱에 지금 올라가면서 살피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제가 위로 올라오니까, 저 위에 삭대 한 뿌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저기 있는 도라지 삭대들이 황구 보고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있었네요.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중급의 삭대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일단 도라지가 있기는 있다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일단 절벽 사이로 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것이 황구가 찾던 절벽 도라지입니다. 자, 이제,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도라지 삭대가 4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대도 그래 안 굵고, 시방도 1개에서 2개 맺혔잖아요. 이런 것은 5년 전후의 어린 삭대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것은 놔두고 이 근처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삭대 4개짜리 보고 절벽 난간을 제가 살피고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삭대 2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방도 꽤 굵은데 뭐 초대물 같진 않는데 일단 이거는 한번 살짝 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고, 이것도 뭐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도라지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여건이 썩 좋진 않네요. 일단 요거는 한번 잘 훑어보겠습니다.
자, 한참 만에 내도하고 몸통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크진 않죠. 자, 다시 묶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벽에서는 뭐 어린 삭대들하고 중급의 삭대 몇 개 받는 게 다거든요. 자, 이게 오늘 상층부 절벽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황구가 쉬지 않고 이 정상까지 논스톱으로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쪽 절벽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저 옆쪽 내려갈 때 저쪽 건너편 쪽에도 절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꿉꿉합니다. 그나마 날씨가 산산하니까 좀 덜 습한데 이 한여름 같으면 엄청나게 습하겠죠. 자, 여기서 황구는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절벽 위를 저 위에서 바로 올라갈까 하다가 아래쪽 중간중간 턱이 있길래 이쪽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도라지가 없길래 있을만한데 싶어서 한참 살펴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삭대 4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통벽 같죠? 아쉽습니다. 그래도 역시 딱 있어야 할 만한 자리에 딱 도라지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일단 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에 가딱 붙으니까 여기 있네요. 삭대 4개짜리 도라지가 있는데 보다시피 공간이 없잖아요. 통벽입니다. 자, 도라지는 뭐 100년 1000년 된다고 해서 다 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간이 있어야만이 오래되면서 커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얘는 죽지는 않지만은 이제 몸집은 더 이상 크지 않겠죠. 자, 이것은 그냥 영상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도라지가 시도라지입니다. 시도라지. 절벽에 있으면서 계속 종특 번식을 하죠. 이런 애들은 놔두면. 지금 절벽 난간 쪽으로 수색하고 있는데 어린 도라지는 한 5년 전후에 이런 것들은 한 개씩 보이는데 뜨끔뜨끔한 거 이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이 상층부 쪽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이쪽이 송이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길도 나 있더라고요. 버섯 시즌에 일로 아마 안 오시는 분들은 벌써 따라 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황구는 지금 여기가 거의 정상 쪽 절벽인데 여기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편에 다음 골짜기 쪽에 또 절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절벽 난간에 설 때도 난간에 설 때 그리고 이동할 때도 엄청나게 신경 쓰입니다. 자,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이쪽 산의 정상을 찍고 다음 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침반에 그 좌표 방향이 바뀝니다. 밑에서 내 올라오는 거하고 이 정상에서 또 가는 산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기준점을 하나 지나서 다음 또 장소로 이동할 때는 이쪽에서 또 나침반을 좌표를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차 출발지에서 어느 방향, 그 다음에 이쪽 산 정상에서 어느 방향 이런 것을 찍어야만이 산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내 위치가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와도 비가 살짝씩 조금씩 오늘 내리는데 왔는 김에 저쪽에 있는 저쪽 건너편 산에 절벽들이 있거든요. 저것은 다음 제가 산행지인데 일단 왔는 김에 대충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산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지금 절벽 난간하고 이 상층부 쪽을 수색해 보는데 분위기만 좋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쪽도 괜찮아 보이니까 저 위까지 올라가 보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왔는 김에. 자, 오늘 산행 시간이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구가 오늘은 별로 안 쉬면서 빨리빨리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밑에서 절벽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잎이 붙어 있길래 저게 저 나뭇가지에 잎은 아닌데 싶어서 딱 보니까 보시죠. 잎이 두 개씩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밑에 줄기가 있고, 자, 중간에 T자 마디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수호입니다. 하수호 줄기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 커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뭐 한번 살짝 해볼게요. 밑에 여기 묵은 삭대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바위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크진 않을 겁니다. 이 흙이라도 있고 좀 갈라지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이 통벽 사이에 지금 하수구가 얹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살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하수구가 굵긴 굵은데 길게 뻗을 자리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물론 갈라지는 바위는 맞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도라지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꽤 굵거든요. 요것은 약성이 꽤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갖고 가는 걸로 할게요. 삭대가 저는 별로 안 굵 줄 알았는데 밑에 와보니까 삭대가 굉장히 굵네요. 지금 이 자리가 갈라지는 바위고 경사지고 정상부 이쪽 위에 그런 바위거든요. 물론 수직 절벽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라지가 물론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정도 숨겨놨습니다. 자, 도라지는 보이진 않네요. 일단 좀 대충 살펴보고 이제 슬슬 하산길을 잡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이 하단부 절벽 쪽을 좀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나 중간 턱 같은데 한번 도라지가 있을 만한데 전혀 없네요. 숲이 너무 우거져서 그런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인자부터입니다. 보다시피 전부 가시덤불이잖아요. 이걸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오늘 이런 데서 길 잘못 찾으면 거의 반 죽는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길을 신중하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잘못 내려가면 진짜 헤매 고생하거든요. 가시덤불 속에서. 그러니까 어디 능선 따라서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덤불 속에는 큰 대물 더덕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하수구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확률이 많은데 일단은 한번 내려가면서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하다가 오늘 가시덤불에 갇혀서 한곳집에 다 갔습니다. 자, 건너편 산에 큰 나무들인데 걸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 좌측편으로 건너가서 내가 올라왔던 방향 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바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자, 내려가는 길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날씨도 지금 구름도 끼고 안개도 끼고 이러니까 산이 굉장히 엄습하죠. 굉장히 염산합니다. 지금 내려올 때 보니까 이 한기가 막 밀려오는데 산이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자, 이런 데는 지금 이런 것은 기나 터가 센 산은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산행에 자신 없는 분들은 혼자서 산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방구는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내려갑니다. 오늘은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이 하천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저 건너갈 길이 있나 없나 그게 관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건너갈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왔으니까 겨울까지는 한번 내려가 봐야 알겠죠. 자, 오늘 산행이 물론 답사하게 맞지만은 그래도 내심 기대했는데 도라지는 오늘 어린가 하고 중급들밖에 못 봤습니다. 하수 그것도 내려오다가 갖고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 자리 좋은 자리에 새로 묻어놨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와 갑니다. 문제는 하천을 어떻게 건너냐가 문제입니다. 자, 내려오니까 저 좌측으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건널 데가 없죠. 그나마 우측으로는 잘하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딱 맞춰 내려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옵니다.
아이, 그래도 내려와서 비 오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건너갈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차가 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한 500m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할배가 논에 오토바이 타고 논에 보러 왔다가 빵꾸 나왔더만 놔두고 갔네요. 키도 꽂혀있고 못 끌고 가면 오토바이 센터 불러서 수리를 하든가 해야지 왜 이쪽에 처박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것이 다음 항구가 갈 절벽들입니다. 오늘 갈 절벽에서 생각보다 도라지가 없었거든요. 이쪽에도 기대는 하지는 큰 기대는 못하겠네. 보니까 절벽은 어마무시한데, 자 일단 계속 갑니다. 이게 꽃감 만드는 감나무인데 어린 것들하고 위에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까치밥 한다고 놔뒀거든요. 오면서 항구가 요 한두 개 달린 거 따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자, 배고플 때 간단한 요기도 됩니다. 아직 차는 제가 처음에 볼 때 500m 같은데 500m 넘습니다. 한 1km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지금 정말 지나친 것 같습니다. 출발지를. 한참 걸어야 됩니다. 비 오는 날 항구 혼자서 이 논두럭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저쪽에 저쪽 끝에서 있었는데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자,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비 맞으면 일이 억수로 많습니다. 배낭하고 옷하고 다 말라야 되고 장비도 다 빨아야 되고 엄청나게 일 많습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 잘 도착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4시간 산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빨리 짐 정리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비가 본격적으로 옵니다. 야, 조금만 늦게 내려왔으면 완전히 비 맞은 개황구 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산에 갔다 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이고 또 즐거움이죠. 위험은 하지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며칠 만에 또 산에 가니까 물론 비도 오고 여건은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또 가고 싶어 했던 산이고 궁금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다음 장소로 넘어가서 다음 절벽으로 넘어가서 과연 또 최강의 도라지가 있을까 싶은 그런 궁금증이 며칠 동안 굉장히 쌓였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물론 안개도 끼고 비도 오고 산에서 미끄러져지고 이러니까 물론 몸도 마음도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산이란 것은 산이 있어서 좋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좋고 내가 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꼭 내용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강의 산약초가 물론 보이면 좋지만은 갈 때마다 최고의 대물들을 그런 약초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이 그만큼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귀한 거죠. 자, 오늘 산에 갈 때 물론 비도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이랬는데 산에 들어가니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의 산들은 물론 원산 자체가 터가 세고 기가 센 산들이 있지만은 오늘 같은 산은 그런 산은 아니지만은 강 쪽에 한 300m 되는 산이었고 민가하고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정상 부위에 올라가면 밑에 아래쪽 강하고 도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높고 깊은 산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이 어떤 특수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터가 센 산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려올 때 얘기했잖아요. 산이 치 죽은 듯이 조용하고 비가 올 것 같고 안개가 끼고 이제 막 낙엽이 막 날리고 이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엄선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도 몇 명 같이 가 있으면 모르지만 혼자 가는 산행에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스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산에 경험이 없거나 다음이 안 크신 분들은 절대로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가 센 산은 아닌데 이런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당황을 할 수 있고 당황을 하게 되면 실수를 유발시키고 실수가 유발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산에서 실질적인 귀신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은 귀신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사람이 사고 당하는 것보다는
당황하고 실수해가지고 실종하거나 아니면 추락하는 그런 사고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큰 것입니다. 자, 산이란 것은 황구도 산에 혼자 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여건이나 그 악조건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구 혼자서 핵을 다 해야 되고 혼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행에서는 산에 올라갈 때 비가 오고 습하게 지니까 나뭇잎만 그 밟으면 괜찮은데 흙 같은 걸 밟으면 흙에 그 찐떡 같은 흙들이 등산한 밑창이잖아. 밑창이 아무리 좋아도 밑창에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이 그 막 미끄러지는 그런 수막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행 중에 중간중간에 그 보셨는가요? 테니스 경기 중에 그 테니스 선수들이 그 뭡니까? 하드코어랍니까? 흙으로 된 그런 코트에서 경기를 할 때 한 번씩 라켓으로 서브 받기 전에 발 밑창을 탁탁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흙에 그 테니스와 그 바닥에 밑창에 붙은 흙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이런 산행에서 찐득 같은 흙이 등산한 밑창에 붙으면 자꾸 미끄러지니까 중간중간에 그 곡괭이나 갈고리 이런 걸로 등산한 밑창을 탁탁 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한 번씩 귀찮더라도. 그래야만이 흙을 좀 털어내면서 그만큼 접지가 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 산행의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걸 한 번에 잠깐 그런 걸 좀 안 하면 한 번 살짝 미끄러지면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많이 굴러버리거든요. 그리고 황구가 한 달 전 산행에서 절벽에서 그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한 5m 밑으로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 팔로서 이거 뭡니까 꽃갱이하고 팔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도 이쪽에 좀 까지면서 가슴 쪽에 살짝 부딪혔다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숨 쉬니까 자꾸 가슴이 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 엑스레이 사진 찍으니까 갈비뼈 한 두 군데 정도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복대찰 그런 건 아니고 복대는 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 달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좀 통증도 없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행에서 그 추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추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평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알고 넘어지고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량도 크게 큰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미끄러지더라도 큰 충격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이라는 것은 일단 경사가 지고 내가 완전 분담을 해서 짐을 한 15kg 옷까지 해가지고 한 15kg 입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진대에서 미끄러지면 그럴 때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 그 중력과 속도와 그 충격파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 플러스 중력과 속도가 붙으면 내가 생각에는 살짝 부딪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내 몸무게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내려오면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그 충격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행 중에서 항상 추락이나 이런 것을 조심하니까 사소한 추락이나 물론 뭐 수직직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 한 몇 메다라도 살짝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나무 같은 데 탁 치면 가슴 같은 데 탁 받치면 장파일이 올 수도 있고 갈비뼈 이런 게 가니면 정강이뼈나 팔목뼈 이런 게 금방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행에서는 항상 그 배낭을 짊어지고 완전 군장에서 경사진 곳에서 구르면 그 중력과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행하실 때 항상 뭐 미끄러지거나 구르더라도 항상 최대한 충격을 또 완화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넘어지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만이 산행 중에서 또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는 절벽에서 최강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과 자원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산행에서는 이제 그 옆에 이제부터는 진짜 경사가 어마어마한 절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데 다음 절벽에는 제가 봐서는 잘하면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은 가봐야 합니다. 그래도 원래 그쪽 산행에서 진짜 초대물 도라지도 보고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 최강의 도라지도 봤기 때문에 황구는 뭐 원래 산행에서는 더 이상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산이 좋고 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좋고 또 오르고 내리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황구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 쪽을 그 하천을 건너올 때 어떻게 그쪽에 길이 있는지 알았냐면 물론 산에서 봤는 것도 있었지만은 내려올 때 그 고라니의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고라니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고라니가 분명히 논에 있는 그런 풀이나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건데 그 개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개들이 어디로 몸을 안 적시고 건너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들도 이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강가를 건너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만 살짝 적시거나 수심 낮게 건너갈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발자국이 있다. 그래야 제가 그 발자국 보고 아 고라니가 이쪽에 발자국이 있다면 얘들이 건너간 자리가 있을 거다 해서 생각해서 그쪽 가니까 역시 그쪽으로 한국원을 건너왔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실수 하나, 사소한 걸 캐치 못한 것 하나가 엄청나게 큰 과실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산행하고 안전하게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또 최강 절벽 도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멋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